오늘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간단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에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약간 또 믿습니다 하는 좀 광신도 같은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좀 조심하긴 했는데 위험하다고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은 과열이 됐어요. 굉장히 과열이 됐고, 물론 미래가 이렇게 돼서 미래 가치성이 있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성 이상으로 가격이 된다면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 경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터졌습니다. 153만원 갔었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98만원 대까지 떨어지고,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이 이틀 동안 크게 타격을 입었죠. 왜 이렇게 됐냐 라고 보시면은 그 전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540억에서 1.1조면 곱하기 2죠. 2배로 늘어났다. 근데 물론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경우, 가볍게 공매도를 소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공매도가 급증을 한다는 건요, 어느 정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공매도와의 전쟁 해가지고 게임스탑 이런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이게 거품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들어갔겠죠. 이게 세력인이 아니라는 주제를 치고 거품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엄청나게 요즘에도 보면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죠. 배터리 아저씨도 있고 그 다음에 선대인 이런 분들도 이야기를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매도를 많이 들어온 거고, 이뿐만 아니라 분명히 세력도 들어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공매도 98%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공매도가 19배가 늘었다. 즉 국내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들어왔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테고, 그런 사람들이 공매도를 들어오는 거죠. 공매도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있어요. 얘가 10만원짜리인데 나는 얘가 한 8만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주식이 없죠. 주식이 없으니까 요거를 빌려요. 누군가한테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10만원에 이 주식을 팝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 100주를 했다. 그럼 100주를 내가 없는 상황에서 남의 걸 빌려가지고 팔아요. 그 다음에 한 3달 공매도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3달 뒤에 8만원까지 떨어졌으면 요거를 8만원에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 일정의 수수료와 함께. 그러면은 수수료 제외하고 100주를 10만원에 팔았어요. 1000만원이죠. 1000만원에 판 다음에 나중에 800만원에 사서 다시 돌려준 거니까 이 사람은 200만원의 이익이 남는 거다. 즉 주가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공매도이고, 요 공매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매도의 목적이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공매도라면은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공매도를 해놓고서 주가가 떨어지도록 한다. 주가가 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떨어질 주가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크고, 그래서 보시면은 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냐, 우리나라 공매도에는요 외국인들은 상환기간이 무기한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90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외국인 자본들이 꽤 많이 들어왔죠. 이게 공매도 들어오기도 좋고 장난질 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걸 풀어줬다. 예전에 부동산 같은 경우 규제할 때 외국인들은 규제 안 한다 이 난리 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죠. 별로 없으니까 판을 치고 있는 건데 이번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터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매도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10만원인데 얘가 8만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매도 세력 들어왔다. 우리 개미들 뭉치자. 90일 동안만 뭉치자. 해가지고 얘를 12만원에 올려버려요.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에 팔았어요. 이 사람은 100주를. 그러면은 100주를 8만원에 사서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라버렸으니까 12만원에 사가지고 1200만원 너치를 사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200만원 손해가 되죠. 근데 공매도의 단점은 뭐다? 공매도가 12만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손해는 100%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묻혀가지고 1000만원까지 올려요. 그러면 10만원에 100주 팔아서 1000만원 벌었는데 이거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1000만원에 100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10억이 들죠. 그러면은 1000만원 팔아서 9억 9천만원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은 90일 기회는 이 사람이 무조건 해야 돼요. 물론 꼼수는 있습니다. 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해진 거하고 그 꼼수가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정산을 해야 되는데 무기한이면 버티면 돼요. 이자 내가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거고, 이야기를 했지만 2차 전지가 계속 폭등했을 때 저렇게 폭등할 때 원래 공매도 세력이 망합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버틸 수가 있었느냐, 공매도가 어떻게 계속 늘어날 수 있겠느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력이 장악을 한 거죠. 그걸 눈치채고 기관들은 미리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도 눈치 까고 매도를 했다.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죠.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야 돼요? 외인 기관이 매도할 때 개인들이 산 거죠. 2차 전지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3월에도 있었죠. 3월에도 있었는데 떨어졌느냐? 공매도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그걸 눈치채고 팔았는데 개인들이 막 밀어붙여서 치고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 이때는 가능했지만 이게 계속 될 때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팔아치우면서 어디가 떴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떴죠. 그러면서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위에 게 삼성전자고 밑에 게 에코프로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가 까일 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죠. 멈출 때 어느 정도 멈추고 그다음에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슬금슬금 떨어지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자, 공매도를 치고 팔면 되는데 저걸 왜 삼성전자를 샀을까요? 3월에 한번 당했거든. 공매도를 치고 팔면은 우리가 막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공매도가 어느 정도 통하겠지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통하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트코인 뜰 때도 워낙 그 한탕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한탕주의가 강했던 게 지난 7년간 다른 나라들은 레버리지를 줄이고 있던 와중에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을 못하고 오히려 레버리지를 확대했죠.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사이클상 그때 한번 자산이 거품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 빠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호모 증후군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그 다음에 한탕주의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도 많이 들어가서 낮추려고 하더라도 개인의 압박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거 한 10몇만 원 하던 게 막 153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다 떨어진다고 하면 2차 전지에 들어가죠. 사람들이 여기 다 이미 심리가 몰려있는데. 근데 다 떨어진 게 아니라 2차 전지만 떨어지고 갑자기 삼전,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가 올라가는데 나 요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또 나만 밀리는 거 아니야? 또 포모 증후군 생기는 거야. 또 불안한 거야. 이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빼서 삼성전자를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이제는 저거 올라가는데 저걸 빨리 붙잡아야 될 것 같아. 얘는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칼날이고 이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주가는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지죠. 물론 뭐 2주 저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거의 티가 날 정도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물론 이게 한 세력이 한 게 아니라 한 세력이 할 수 있을 만한 규모는 아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개인도 돈을 막 급하게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성공적으로 공매도가 들어갔다. 물론 저때 샀으면. 근데 막 초창기에 막 한 3월에 공매도 이런 것들은 아직도 물려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한번 터뜨리기 위해서는 언젠간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사람들의 인식에 무조건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한번 꺾인다. 그리고 그 전에 게 거품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지금 미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10년간 급성장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21년 55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3,547억 달러로 10년간 급성장한다. 몇 배? 7배. 10년간 7배나 급성장할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주가 올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믿고서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 IT 업계도 미래는 있었어요. 우리 1990년대 IT 버블이 2000년대 초반에 다 무너졌죠. 그러면은 그때 그 무너진 주식들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지금 와서 보면 보이겠죠. 그때 IT 버블이 꼈었고 그때 IT 버블이 무너졌던 기업들, 그걸 보시면요, 애플입니다. 애플 어때요? 지금 애플 어때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런데 주식은 무너졌죠. 왜? 미래 가치성은 있었지만 미래 가치성 이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애플만 그러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랬어요. 아마존 다 이런 종목이죠. 저 때가 다 닷컴 버블 때, IT 버블 터질 때였는데 IT 업계가 미래 가치성이 굉장히 높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금이 물렸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래 가치성은 몇 배였어요? 7배 정도였죠. 7배 정도였는데 10년간. 근데 지금 주가는 몇 배나 올랐냐.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미래 가치성이 있다, 미래 가치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가치성이 없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성은 이만큼인데 주가가 이만큼까지 오르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탈 때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눈치채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번질 때, 혹은 그 계기를 어떤 작전 세력이나 혹은 큰 손이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이럴 때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유의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 때 지금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에요. 물론 저 때 샀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올랐겠죠. 근데 그 언젠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거품이 잔뜩 꼈을 때 내가 당장 보는 손실. 근데 그게 여유 자금이면 괜찮은데 빚내서 한 사람들 반대 매매 같은 거 당하면은 완전히 망하죠. 그런 사람들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결국엔 나중에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냐? 아, 그 정도 급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닷컴 버블 때 그래프죠. 이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라고 했죠. 하이먼 미스키 모델로 고점 한번 찍고 떨어지다가 데드캣 바운스 한번 나죠. 그러다가 결국엔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보통 가치인데 그 밑까지 떨어졌다가 슬금슬금 회복이 된다. 이게 거품 붕괴 과정이고, 저 그래프는 닷컴 버블 때 그래프예요. 그런데 그래프가 매우 흡사하죠. 그래프가 매우 흡사한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자, 다시 매우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런 시장에 잘 들어가서 잘 빠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부자가 되는 방법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렇게 될 것까지 다 예상하고 나는 저 틈에서 재빨리 해먹고 나오겠다, 이런 사람까지는 그러다 칩시다. 근데 저게 운으로 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저렇게 돈 번 것을 또 될 줄 알고 또 여기 넣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면은 난 처음에 10만원 넣었는데 이게 1000만원이 되고 억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빚까지 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고, 저렇게 거품 찾아다녀가지고 나도 파이어족이 될 수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100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빠는 자금은 당신들이 손해본 자금인 거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거품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되는데 금리를 눌러놨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거품이 생겨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2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자, 2차전지 B2가 급증하면서 코스닥 신용융자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뜨니까 B2는 20조 가까이 육박했고요. 에코프로그룹, 여기 LNF 이런데 B2가 1조를 넘보고 한 달 새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 자, 한 달 새 100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빼먹고 빠진 거지. 양털 깎기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들 눈먼 돈, 그러면 저 사람들 B2 했을 때 빌린 돈과 내 돈,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하면 결국에는 반대 매매 들어가고, 그러면 그 유동성은 시장에 남아있는 걸 누가 먹었냐. 지금 공매도 유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고점에서 차익 본 사람들, 이들이 먹었겠죠.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적당히 내가 넣는다, 이게 아니라 와 2차전 뜬데 만만세, 예전에 코인 떴을 때 내가 그거를 올라타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2차전지 올라타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지.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한 번 정도는
당하고서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번에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데요. 이게 한 두세 번 터지면은 닷컴 먹을 때 같은 심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닷컴 먹을 때 어떤 심리 나왔었냐?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한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별로였죠. 주식으로 돈 버는 법 하면서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1억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법 2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난 주식으로 100만 장자가 됐어요. 그 전에 어땠는데요? 억만장자였죠. 막 이런 것들. 그런 심리가 또 생기면은 손실 본고 메꿀 수도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리고 긴축이 쉽게 끝날 걸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광기에 가까운 신봉은 당신의 앞날을, 그리고 많이 벌어왔던 재산을 날려먹을 수 있도록 만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